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6장의 8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HX라고 하는 게 첨가되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HH가 첨가되는 거였잖아요. 이번엔 HX. HX인데 두 가지 형태로.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것과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거 두 개예요. HX 첨가 반응, 그리고 HBr의 라디칼 첨가 반응.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소 반응은, 그냥 몸풀기였어요. 진짜 몸풀기였고, 이번 시간부터가 이제 본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뭐 갈 길이 멀긴 하죠. 자, HX의 첨가 반응. 자, 보시면, 알켄에 HX가 첨가가 되는 거예요. 알켄에 HX가 첨가가 되는데, 중간체로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중요한 게 뭐야?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으로 위치 특이적으로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생성물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켄 HX가 첨가되는 반응이고 하이드로 할로게네이션 리액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이드로 할로게네이션 리액션. 자, 그래서 이러한 알켄 화합물에 HBr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HBr. 그러면 이게 A, B였잖아. A와 B. A가 이번에 수소 원자인 거고 B가 브로마이드인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이중결합 형성하고 있었던 탄소 원자에 각각 첨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요거를 이제 볼 거란 얘기고 여기서부터의 메커니즘이 가장 이제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뭐 크게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메커니즘을 다 그리게 될 텐데 세부적으로 반응 기질을 다 이걸로 쓸 거예요. 사슬형의 알켄을 써도 되는데 사슬형보다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용이한 게 이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을 때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화합물을 가지고 여기에 메틸계를 굳이 넣은 이유는 이쪽 편에 대한 차수를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비대칭 알켄을 만들어야 우리가 선택성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 기질로 예를 들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반응 메커니즘. 스텝 1, 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파이 전자가,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친액체잖아. 그쵸? 파이 전자가 HX의 수소 원자를 공격한다. 자, 이 과정에서 탄소 양이온 중간체 및 CH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는 뭐냐면, X- 원자가 탄소 양이온에 비어있는 p 오비탈을 공격해서 새로운 CX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 그려봐야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자세히 그리실 수 있어야 돼. 메커니즘을 제가 지금부터 그려드리잖아요. 그럼 메커니즘은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딱 보고 있잖아요. 당연히 저렇게 되지. 저거 못 그리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이해했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메커니즘은 당연히 그냥 보고 바로 그리실 수 있으실 텐데 조금 복잡한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됐지? 이게 순간적으로 조금 헷갈리거나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고 이해는 하셔야 돼. 이해를 하고 손으로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손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반응 기질이 요거였죠. 이런 알케노화물이었어. 이게 뭐랑 반응하는 거예요? HX와 여기서는 HBr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HBr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친액체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뭘 공격한다고 얘기했지? 수소원자를 공격한다. 수소원자를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브로마이드가 전자를 땡기면서 이 수소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친액체 역할을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수소가 공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친액체, 친전자체라고 보통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친액체, 친전자체가 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결합,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원자를 공격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어쨌든 화살표가 이동했다는 얘기는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화살표가 이동했다는 얘기는 결합이 만들어지거나 끊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결합이 형성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디에 결합을 형성해야 되는지. 결합에 존재했던 전자를 원자로 공격하는 데 썼어요. 그러면 결합에서 또 다른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나? 그건 안 되죠. 제가 앞쪽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합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죠?
원자예요, 원자. 원자와 원자의 반응을 통해서, 전자 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자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결합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려지지만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이 결합이 불균일 분해가 일어나서 이쪽 편 탄소 원자나 이쪽 편 탄소 원자 쪽에 잠시 거쳐요. 잠시 거친다고. 여기나 여기 쪽에 거친다고. 그러면서 원자 쪽에서 여기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릴 때는 당연히 이렇게 그리지만 이거에서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쪽 편 탄소 원자를 거칠 수도 있고 여기 탄소 원자를 거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느 쪽 탄소 원자를 거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여기서는 여기 아래쪽 탄소 원자 있죠. 아래쪽 탄소 원자를 거쳐서 여기 파이 결합에 존재하고 있었던 파이 전자가 아래쪽 탄소 원자를 거쳐서 수소 원자를 공격해요. 그 말에 의미하는 건 뭐야? 아래쪽 탄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의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개념. 자, 왜 저쪽으로 가는지는 뒤쪽에 안정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수소 원자가 하나 있었잖아. 기존에 수소 원자가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수소가 하나가 더 붙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메태기가 존재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 탄소를 보니까 여기 탄소는 사가로 중성이었는데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결합이 3개가 됐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차지가 만들어지죠. 여기가 뭐?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탄소 양이온의 중간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스텝 1이야. 이게 스텝 1이에요. 자, 스텝 2는 뭐였죠? X-가 공격하는 거야. 그 X-는 얘예요, 얘. 얘가 공격을 하면서 여기서 이게 전자쌍이 가지고 브로마이드가 떨어지거든. 그러면 수소 원자 여기 가서 붙고 이탈기 형태로 Br-가 생성이 돼요. X-가. 그 떨어진 Br-가 전자쌍 한 쌍을 가지고 얘를 공격하는 거야. 여기 탄소를. 자, 그러면 여기는 CH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메틸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로 뭐가 가서 붙는 거야? 브로마이드가 가서 붙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수소 하나 붙고 지금 생성물을 보면은 수소가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가 붙었죠. 이게 생성물이잖아. 그래서 메커니즘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쪽에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수소를 공격하고 브로마이드 쪽으로 전자를 넘겨주면서 이제 결합이 여기 CH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가 이탈된 X-라고 하는 브로마이드 음이온이 여기 탄소 양이온의 PO비타를 공격하는 거죠. PO비타를 공격한다. 얘가 스텝 2예요. 자, 이게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여기서 다 응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첫 번째.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여기가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지, 메틸기고 여기는 수소니까,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 원자가 아닌 브로마이드가 붙었어요. 그럼 이 생성물은 뭐,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생성물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지금 sp2 탄소잖아요. sp2 탄소 원자에 PO비탈이 존재하는 거고, 이 브로마이드가 PO비탈을 공격하는 거잖아. 그럼 PO비탈이 지금 이 물질이, 이 화합물이 칠판에 그려져 있다라고 보면은, 칠판과 동일한 평면이 있다라고 보면은 PO비탈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브로마이드는 칠판의 앞쪽 편에서 로브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뒤쪽 편에서 로브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 이거는 두 가지 화합물의 혼합물이라는 거지. 뭐냐면, 이 CH2는 그리지 않을게요. 브로마이드가 앞쪽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것과 브로마이드가 이번에는 뒤로서 공격했을 때 이 두 화합물의 혼합물이거든. 입체적으로 보면 얘는 Br-가 앞쪽 편 PO비탈 로브로 공격했을 때 얘는 뒤쪽 편 로브로 공격했을 때 자, 근데 이 두 화합물은 어떤 화합물이지? 이 두 화합물은 같은 화합물이지. 왜? 이거 그대로 뒤집어 엎으면, 이거 그대로 한번 뒤집어 엎으면 같아지거든. 왜? 얘는 카이라탄소가 없어요. 여기가 카이라탄소가 될 수 없잖아. 이렇게 돌아올 때와 이렇게 돌아올 때 같기 때문에.
그래서 배양은 서로 다른 것처럼 그려질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화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보통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메커니즘, 요게 가장 기본이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메커니즘도 개념 싸움이에요. 개념 싸움. 나중에는 이제 많이 그리는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처음에 그 흐름을 잡는 거는 개념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반응의 위치 특이성 말씀드렸죠. 중간체인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에 따라서 이제 위치 특이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마르코프 니코프 규칙에 따른 화합물이 생성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왜 저 선택성이 생기는지 뭐에 의해서라고 얘기했냐면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HBr이 가서 붙었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 원자가 아래쪽에 가서 붙었어. 그리고 위쪽 편으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됐었죠. 그 다음 BBr- 공격에서 이게 생성물로 얻어진 거야. 위쪽 편 루트로 진행되는 거야. 아래쪽 편 루트는 진행되지 않아요. 왜? 중간체 안정도 차이가 나거든. 어떻게? 얘는 탄소 양이온이라고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탄소 양이온은 치환이 많이 되어 있으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안정하죠. 전자가 부족하니까. 얘는 몇 차이죠? 얘는 3차. 터셔리 카보캐라이온이야. 얘는 몇 차예요? 2차잖아. 세컨더리 카보캐라이온이죠. 뭐가 더 안정해? 얘가 더 안정해. 이 선택성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얘만 100%예요. 얘는 절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체로 생성되는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가 이 반응에 저 치환계들이 가서 붙는 위치, 즉 위치 특이성이죠. 위치 특이성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너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반응물은 똑같잖아. 근데 여기는 여기 2차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과정, 3차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과정.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얘가 더 안정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고 전이 상태의 구조와 에너지는 뭐와 더 유사해요? 생성물 쪽과 더 유사하겠지. 얘랑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가 전이 상태에서의 에너지 차이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와 비슷한 값을 띠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2차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쪽에 전이 상태 에너지가 높고 그 말은 이 과정의 활성 에너지가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에너지 그래프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입체 선택성은 없어요. 제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야. 위치적인 거랑 입체적인 거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개요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두 가지 컨셉을 다 이해를 하셔야 이 반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입체 선택성은 없다. 왜? 파이 전자가 HX의 수소 원자를 공격할 때, 파이 전자가 HX의 수소 원자를 공격할 때, 첫 번째 단계죠. HX는 알켄 화합물의 양쪽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켄이 평면형이잖아. 이렇게 평면형이고 이게 친액체로 작용해서 친전자체로 공격할 때 위쪽 편에서 친전자체가 접근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친전자체가 아래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은 50대 50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탄소 양이온을 공격할 때 이건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오비탈 앞에 이렇게 서 있는 피오비탈 있잖아. 칠판에 수직으로 서 있는 피오비탈 앞쪽 편에 로브를 가지고 있고 뒤쪽 편에도 로브를 가지고 있는 그 피오비탈의 위쪽 편과 아래쪽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칠판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쪽 아래쪽이고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쪽 뒤쪽으로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위쪽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의 앞쪽 편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래쪽이라고 하는 거는 뒤쪽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 위쪽에서 접근을 한다거나 앞쪽에서 접근하면은 그 만들어지는 결합은 쐐기, 웨지로 그려지게 되고요. 아래쪽이나 뒤쪽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대시, 점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 점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첨가된 두 화합물이 같은 비율로 생성이 된다. 즉, 이중결합 말단에 첨가되는 H와 X가 서로 같은 배양을 가질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알켄 화합물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친전자체가 즉 HX가 위에서 접근을 해서 공격이 일어났어. 그럼 수소가 위에 가서 붙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피오비탈이 생성이 됐잖아. 수소는 일단 위에서 붙었어. 새로 결합되는 수소는. 피오비탈이 있는데 이 피오비탈은 위쪽 편 로브도 있고 아래쪽 편 로브도 있잖아. Br-가 어디서 공격하는 거야? 위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처럼 H와 X가 서로 같은 배양.
HX가 위에서 접근했을 때 BR-가 위에서 공격하시는 거. 얘는 두 개가 신첨가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쪽에 p 오비탈 로브를 공격하면은 안티 첨가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처음에 HX가 알케인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접근했다라고 하면 수소가 이런 결합을 만들게 되겠죠? 그럼 p 오비탈이 생성될 거고 역시 위쪽과 아래쪽 편 로브를 갖는 수소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는 위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서로 반대 배양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와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같은 배양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좀 개념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H와 X가 서로 같은 배양을 향할 수도 있고 신첨가 되는 형태처럼 서로 반대 배양을 향할 수도 있다. 안티첨가 되는 형태처럼. 그러면 신첨가나 안티첨가라고 이렇게 어느 하나가 확실히 고정이 돼야.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수소화 반응은 신첨가였잖아. 신첨가 같은 쪽에서만 첨가되는 형태로 진행됐잖아요. 얘는 둘 다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입체 선택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물질만 만들어서야 입체 선택성, 입체 특이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일반적인 경우 신첨가 화합물과 안티첨가 화합물의 생성 비율은 50대 50으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거 보세요. 이런 화학 중에 HCl이 첨가가 됐어. 그럼 수소가 여기 가서 붙겠죠. 왜? 여기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져야 더 안정하니까. 여기는 지금, 근데 여기 이제 CL이 이쪽 표현에 생성된 PO비타를 공격을 했을 때 위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앞쪽이 있죠? 앞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뒤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에 새로운 카이라 탄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A 형태와 B 형태, S폼과 R폼인 게 50대 50으로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수소가 붙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CH3로 같은 형태가 되니까 여기는 카이라 탄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가 앞쪽에서 붙었든 뒤쪽에서 붙었든 이쪽은 의미가 없어요. 아예 없고 새로운 카이라 탄소가 만들어지는 쪽에서만 그 입체적인 거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건 기억해 두시고 앞쪽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중결합의 치환기가 쇠기와 대시로 그려져 있잖아요. 얘는 화합물이 이렇게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칠판에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맞느냐? 이거 되게 많아요. 많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화합물이 이렇게 서 있을 때 HCl이 위쪽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above, 위에서 접근을 했을 때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렇죠? 아래쪽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편은 이게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 편 구조나 아래쪽 편 구조나 같은 형태예요. 같은 형태.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접근하는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 아시겠죠? 동일한 화합물인 거고 그 다음에 Cl-가 이쪽 sp2 탄소니까 PO비탈이 있을 거잖아. PO비탈이. 지금 이때는 PO비탈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럼 클로라이드가 위에서 공격하는 거, 아래에서 공격하는 거. 위에서 공격하게 되면은 같은 쪽으로 첨가가 된 거죠. 그럼 흡사 얘는 뭐야? 흡사가 아니라 얘는 치환기 두 개가 신첨가된 형태로 얻어지게 된, 그 결합이 된 거고 얘는 아래쪽 PO비탈 로브를 공격하면은 안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얘와 얘는 거울상 이성 물체지. 여기는 카이라 탄소가 아니지만 여기는 카이라 탄소잖아. 여기는 카이라 탄소고 sp2 탄소가 sp3 탄소로 변화가 되고 그 sp3 탄소가 카이라 탄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처럼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적 관계 있는 혼합물이 똑같은 비율을 얻어줍니다. 이게 뭐예요? 라세미 혼합물이거든 얘가. R폼과 S폼. 뭔지 따져보세요. 얘가 R일 수도 있고 I일 수도 있는데 지금 따지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R폼과 S폼의 두 혼합물이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좀 개념을 잡아두셔야 되고 자, 이 경우는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앞쪽 편은 수소 원자가 붙은 쪽이 어차피 카이라 탄소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간적 배양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봤던 거는 클로라이드가 공격하는 쪽만 봤으면 돼.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거야. 자, 보세요. 이 화합물이 지금 이렇게 칠판에 그려졌는데 이게 세워져 있다라고 보면은 HBr이 이 화합물에서 수소가 HBr이 접근해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형성되는 스텝 1 과정이 HBr이 아래쪽에서 접근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위쪽에서 접근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거, 뒤쪽에서 접근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시의 결합이 놓이게 돼요. 그리고 위쪽에서 접근하거나 앞쪽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쇠기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 얘는 뒤쪽에서 혹은 아래쪽에서 접근한 거,
얘는 앞쪽이나 위쪽에서 접근한 거.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일단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죠. 얘와 얘는 같은 거냐? 같지 않아요. 얘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그 친환경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이제 아래쪽에 접근했을 때 나머지 p-오비탈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p-오비탈도 위쪽 편과 아래쪽 편에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x-가. 여기서는 br-겠지? 그러면 br이 앞쪽이나 이제 아래쪽에 접근하게 되면은, 뒤쪽이나 아래쪽에 접근하게 되면은 br이 뒤쪽 결합으로, 대시로. 위쪽이나 앞쪽에 접근하게 되면은 쐐기로 놓이게 되죠. 저 두 화물이 만들어져요. 이 두 화물의 관계는 뭐죠?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죠. 1R, 2R. 얘는 죄송해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니지. 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A와 B의 관계는 부분입체 이성질체가 되죠. 이 아래쪽에 브로마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쪽만 이제 배양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두 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처음에 수소 원자가 이제 위쪽에서 접근해서 결합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p-오비탈도 똑같이 아래쪽이나 위쪽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 C와 D라고 하는 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와 D의 관계는 처음에 A와 B처럼 여기도 부분입체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세 화물 A, B, C, D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A, B, C, D 화물이 만들어졌어요. A와 B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여기는 절대 배양이 같은데 여기가 다르기 때문에, 즉 두 개의 절대 배양을 가지고 두 개의 카이라 탄소가 존재하는데 그 절대 배양이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A와 B는 부분입체 이성질체, C와 D도 부분입체 이성질체. 근데 A와 D를 보세요. A와 D. 1R, 2R. 얘는 1S, 2S. 무슨 관계죠? 거울상 이성질체야. 거울상 이성질체. 그리고 B와 C도 보시면 거울상 이성질체.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수소가 이렇게 붙었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접근했어.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브로마이드죠. 그럼 수소가 이렇게 붙었을 때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이렇게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가 이렇게 붙고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붙었어. 이것과 수소가 이쪽에서 붙고 브로마이드가 이쪽에서 붙었어. 그럼 둘 다 씬 첨가가 된 건 맞죠? 같은 쪽이니까. 근데 공간이 서로 반대쪽 공간에서 붙었잖아요. 그쵸? 수소가 이렇게 붙고 BR이 이렇게 붙은 것과 수소가 이렇게 붙고 BR이 이렇게 붙은 거. 그러면 둘 다 같은 쪽에서 붙었어. 위에서 붙고 밑에서 붙었으니까 같은 쪽 공간에서 붙었어. 근데 그 공간이 같진 않잖아. 서로 반대 공간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붙은 화합물과 이렇게 붙은 화합물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 거야. 그게 이것과 이건 거죠. 얘는 수소와 BR이 다 어디서 붙었어? 이 평면에 대해서 뒤쪽 혹은 아래쪽에서 붙은 거고, 얘는 수소와 BR이 어디서 붙은 거야? 위쪽 혹은 앞쪽에서 붙은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 개념이고, B와 C도 보시면 얘는 이제 서로 반대로 붙은 거지. H와 BR이 서로 반대. 무슨 말이야? 처음에 수소가 이렇게 붙었어. BR이 어디서 붙은 거야? 이렇게 붙은 거지. 수소가 이렇게 붙고 BR이 이렇게 붙은 거야. 그 다음 나머지 화물은 수소가 이렇게 붙고 BR이 이렇게 붙은 거야. 서로 반대 공간에서 각각 수소와 BR이 붙었잖아요. 서로 반대 공간. 어디였어? 그쵸? 서로 반대 공간이잖아. 이렇게 붙고 서로 반대 공간이잖아. 근데 이렇게 붙은 것과 이렇게 붙은 것도 무슨 관계야?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라는 거지. B와 C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념. 이거 좀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돼요. 좀 복잡하게,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게 개념이 한번 꼬이잖아요. 이 입체적인 거에 대한 개념이 한번 꼬이잖아. 그럼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 딱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 자, A, B, C, D가 다 1대1 대 1대1의 비율에서 만들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모두 같은 비율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화합물의 구조를 그릴 때 그럼 A, B, C, D를 다 나타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가능성. 그러면
부분 입체 이성질식 관계에 있는 화합물 하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제가 답을 그린다라고 보면은 A와 B의 구조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혼합물로 얻어진다고 나타낼 거예요. 얘와 얘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니까 당연히 화합을 서로 다르게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소가 지금 뒤쪽 편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놓고 브로마이드가 뒤쪽 편, 앞쪽 편에 접근한 거, 요거 두 개의 차이를 본 거잖아요. 그럼 실제 화합물은 저것과 C와 D도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화합물의 혼합물에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각각의 화합물들의 거울상 이성질이잖아. 그래서 보통 저 화합물을 그리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축어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ENT, 얘가 에난티오머예요. 거울상 이성체라고 하는 에난티오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ENT라고 쓰든 아니면 그냥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쓰던 이렇게 표현할 거고, 아니면 요거를 얘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답을 쓸 때. 그럼 이 화합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다? 아니에요. 거울상 이성질적 관계 있는 거. 거울상 이성질적 관계 있는 거는 보통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화합물을 다. 어느 하나의 구조만 나타내주고, 그러면 그 반응 과정에서 그게 거울상 이성질체는 당연히 생성이 되겠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을 보통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을 했다고 해서 저 A와 B라고 하는 화합물의 거울상 이성질체인 C와 D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니야.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지만 보통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은 둘 다 구조를 그려주고요. 그것들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개념적으로 교재를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야. 요거 그 입체적인 거 이해하는 게 여기서는.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자 자체 입체적인 특性때문에 X- 공격할 때 입체 선택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앞쪽은 지금 선택성이 없었잖아. 피오비탈의 위쪽 편 로브와 아래쪽 편 로브를 둘 다 공격할 수 있었잖아. X-가. 근데 이런 경우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거든.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컨벡스 컨케이브라고 해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이건 아래쪽 공간은 좀 좁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 굴처럼, 컨케이브가 이렇게 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X- 공격을 하기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위쪽 편 공간은 어때요? 오픈돼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 자체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피오비탈은 여기 똑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피오비탈을 공격할 때 X-가 접근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위쪽 공격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쪽은 선호가 되겠지. 오픈돼 있잖아. 근데 아래쪽은 구조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끼어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아래쪽에 대한 공격은 선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합물이 더 주생성물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자 자체가 이제 고리 형태, 이고리 형태, 단일고리 형태도 그런 건 없고 이고리 형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존재할 때, 그럴 때는 좀 선택성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에너지 도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친액체로 작용하고 HBr이 친전자체 역할을 해서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CH 결합이 생성되는 이게 첫 번째 반응 단계고, 그다음에 X- 공격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단계. 발열 반응 형태로 당연히 진행되죠. 알켄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중 결합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할로젠 알킬 화합물로 변화가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더 낮아집니다. 그런 특징 기억해 두시고, 간혹 이제 그 전이 상태의 구조를 그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해 주세요.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끊어지는 결합에 있는 거예요. 끊어지는 결합 혹은 생성되는 결합. 여기서는 탄소 사이의 파이 결합은 끊어지는 거죠. 탄소 원자와 수소 사이의 결합은 생성되는 거죠. 예원은 또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어디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인지 이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이제 구조를 한 번 정도는 그려보세요. 이거를 직접 그려라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 혹시 나오면 이거 되게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씩은 그려보시고, 두 번째는 여기가 탄소 양윤이잖아요. 그거를 X-가 공격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결합이 형성되는 거 하나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에너지 그래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에너지, 결합 해리 에너지 가지고 반응열을 계산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전체 반응. 앞쪽에 보시면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니까 이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 엔탈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반응 엔탈피, 델타 H 값을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결합과 생성되는 결합의 에너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끊어지는 결합의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 끊어지고 H와 Br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죠. 반응물 쪽에서는. 그래서 이 두 결합이 끊어진다. 그럼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 합은 635가 되고요. 새로 생성되는 결합은 뭐죠? 여기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여기는 브로마이드지. 여기 탄소 원자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하나 생성이 되고 여기 탄소 원자와 브로마이드 사이의 결합이 하나가 생성이 되죠. 결합이 보통 생성이 될 때 여기는 결합 헬이 에너지 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결합 에너지예요. 결합 에너지는 부호가 있거든요. 플러스란 얘기는 끊어지는 결합이 있을 때는 플러스 값. 생성되는 결합이 있을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값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얘는 생성되는 결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몇이에요? 전체 엔탈피 변화 합이 마이너스 60kJ몰이죠. 그 말은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60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까지 좀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반응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발열 반응이고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존재하는 2단계 반응이고요. 속도 결정 단계는 어떤 단계? 첫 번째 단계,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과정. 그게 속도 결정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저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에 따라서 전이 상태 에너지, 좀 더 정확히는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선택성이 존재하는 거죠. 위치 선택성이. 자,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반응 경로가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낮고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 자, 그러면 이제 활로제 소스에 따라서는 HF가 반응 속도 제일 느리고 HI 순으로 이제 반응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간차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잖아요. 탄소 양이온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뭘 고려해야 되냐면 자룡의 반응을 고려해야 돼요. 여기서 자룡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 자룡의 반응에 대한 개념은 SN1 반응에서 설명을 드렸죠. SN1 반응에서 이탈기가 떨어지고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됐을 때 자룡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게 여러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이탈기가 떨어져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서처럼 파이 결합에 공격을 하면서 어느 한쪽 편에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었던 탄소 쪽에서 결합 하나가 없어지면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 원리는 다르지만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일단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똑같아. 자룡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형태도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쪽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말단 쪽으로 수소가 붙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돼. 그럼 지금 생성된 건 2차 탄소 양이온이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존재하는 수소가 이동을 해? 그럼 이쪽으로 양이온이 이동을 하겠죠? 그럼 몇 차가 돼? 3차가 돼. 2차가 3차로 이동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3차 쪽이 좀 더 안정하니까 자룡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룡의 반응이 일어난 상태에서 BR- 공격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BR-라고 하는 게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게 친전자성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룡의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 그러니까 이게 자룡의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와 BR-가 공격을 하는 속도, 이게 무조건 다 끝난 다음에 BR-가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 왜?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 반응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룡의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BR- 공격을 하는 것도 생성이 될 수는 있어요. 두 가지 혼합물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룡의 반응이 관여가 되면은 자룡의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된 것과 자룡의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친핵차가 공격을 해서 만들어진 것 두 가지가 다 혼합물로 얻어집니다. 보통은 자룡의 반응이 일어난 쪽에서 얻어지는 화합물이 좀 더 높은 비율로 생성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생성물, 왼쪽 편의 화합물이 부생성물이 됩니다. 자, 알키리가 이동하는 거. 여기서 메틸기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럼 2차 활동과 똑같이 3차로. 근데 수소가 이동하는 것보다 알키리가 이동하는 게 반응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불리할 거예요. 수소보다 알키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럼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더 큰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반응 속도는 느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소 음이온이 이동하는 것보다 알킬기가 이동을 할 때는 이 비율이 자룡의 반응이 일어나서 친해체가 공격을 하는 게 조금 더 적게 생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쪽 편의 경우보다. 근데 여기도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보면 얘가 좀 더 높은 비율로 생성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앞쪽 편은 수소가 이동했잖아.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9대 1로 얻어졌다. 그러면 뒤쪽 편은 7대 3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동을 하는데 속도가 좀 더 느려지니까.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고리가 확장되는 형태도 있어요. 얘도.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여기 탄소 쪽에서 여기 탄소와 결합 형성하는 거지, 이렇게. 몇 원안이 된 거야? 6원안이 된 거야. 6원안으로 확장이 되고 나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 BR을 공격하는 거죠. 고리가 확장되는 형태까지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HX의 첨가 반응과 고리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먼저 반응이 일어나겠지. 우선 이 화합물에다가 HCl을 첨가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산전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는 어딜까요? 탄소 이중결합일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는 얘야. OH기의 산소 원자의 염기도가 크기 때문에 얘가 H+, 이 플러스는 얘예요. 얘를 먼저 공격해. 그럼 뭐가 되겠어? OH2가 되겠지. 근데 OH2가 돼봤자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 끊어질 수도 없잖아. 1차 탄소 양윤이니까 불안정해서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 산전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는 얘와 얘거든? 근데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봤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저거는 고민하지 않는 거야. 이쪽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메커니즘 이쪽에서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수소가 붙었어. 그럼 탄소 양이온이 1로 만들어지겠지? 왜냐면 여기보다 여기에 양이온이 만들어져야 더 안정하니까. 그쵸? 그럼 여기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졌는데 Cl-가 얘를 공격을 할 수 있을 거잖아. 그쵸? 근데 그 화합물보다는 이 고리 형태가 말린 게 더 빨리 만들어졌다는 거야. 더 많은 비율로. 그거는 뭐 때문에? 여기 산소 원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 원자의 비공유자성 반응성이 꽤 크기 때문에 여기 양이온을 얘가 먼저 공격한 거야. 자, 얘는 분자 간의 반응과 분자 내의 반응에 대한 선택성 차이거든요. 여기 탄소 양이온을 Cl-가 공격하는 거는 분자 간에 일어나는 반응이고, 여기 탄소 양이온을 OH가 공격한다. 그러면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이해되셨어요?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더 빠르다고. 그래서 여기 산소 양이온,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이쪽 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탄소를 공격한 게 아니지. 자, 보시면 이쪽에 산소 원자가 여기 결합이 새로 생성된 거예요. 근데 어디 탄소야? 페닐이라고 하는 게 결합되어 있는 탄소지. 여기 탄소거든? 페닐이라고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를 공격했어. 여기가. 이건 뭐 때문에? 그쵸. 자룡 반응이 일어난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점까지 고려해서 메커니즘을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제일 먼저는 이쪽 편에서 뭘 공격해요? 자, HCl을 공격하는 거지. C를 공격하는 거야. 누가? 얘가. 여기에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수소를 공격하고 이탈기 이렇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게 되고, 수소는 다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쪽 편으로 수소가 붙겠죠. 여기 쪽으로 수소가 붙고 여기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뭐가 이동해? 그쵸. 이쪽에 수소가 건져 쌓여가지고 이동을 하는 자룡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골격이 여기가 OH기가 되고 이쪽에 페닐기가 되고요. 자, 그런데 수소가 1로 이동을 하면서 탄소 양이온이 1로 만들어진 거지. 자, 얘는 거의 100% 이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2차죠. 여기 탄소 양이온이 2차죠. 근데 이렇게 옮겨놓으면 뭐지? 3차예요. 3차인 거에 더해서 여기가 페닐기, 벤젠골이잖아요. 여기 무슨 위치야? 벤질릭 위치야. 에너지적인 이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자룡기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에너지가 확 낮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가 얘를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몇 원한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5원한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페닐기가 되는 거고 이쪽 편에 산소가 공격을 한 거예요. 산소가.
이런 권력이 되는 거고, 산소 원자, 이제 수소 원자 하나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붙어 있으면 산소가 차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중성 상태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수소 원자만 제거해주면 되거든. 뭐가 제거하는지는 뭐 Cl-가 제거할 가능성이 제일 크니까 Cl-가 전자쌍을 가지고 얘를 공격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여기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를 산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 이쪽에 산소 원자가 오원한 고리, 이온 전자쌍 두 쌍을 가지고 중성 상태가 되고 여기에 페닐기, 그 다음에 여기 에티기가 되는 거죠. 이게 최종 생성물의 구조예요. 앞쪽 편은 산소 원자가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지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라는 거야. 여기서 작용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 얘는 무조건 빨리 일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Cl-가 얘를 공격하는 것과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거. 뭐가 더 빠르다? 얘가 더 빠르다. 왜?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아시겠죠? 분자 내에서 일어나니까. 요거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얘가 무조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공격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얘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지. 근데 기회가 없는 거지. 얘가 먼저 공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이 기본서 보면은 되게 간단히만 딱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된 문제들, 연습 문제 보면은 응용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다 연습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서 이런 거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지. 안 나와요. 기본서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거 어디 나온다고?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는 연습 문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라고요. 저는 연습 문제를 당연히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을 또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끝내야지.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HX 첨가반응과 이제 이웃기 작용 효과, 네이버링 그룹 파티시페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이버링 그룹 파티시페이션, 이웃기 작용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서 HBr이 첨가가 됐어. 그러면 여기와 여기 줄 중에 하나의 수소 원자가 결합이 되겠죠. 탄소 원자에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 편에 수소가 붙었어. 그럼 탄소 양이온 1로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기로 Br이 공격할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뭐야? 얘야. 그쵸? 여기로 수소가 붙었고 이쪽 편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럼 PO비탈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앞쪽 편에서 공격한 거, 뒤쪽 편에서 공격한 거 두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가서 붙게 되면은 이쪽으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지? 똑같은 패턴으로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근데 이 네 가지 화합물이 다 주생성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생성물은 뭐야? 탄소 양이온이 1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돼? 이쪽 편에 수소가 작용기 반응을 바로 해버리죠.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1로 이동을 해. 그럼 2차 탄소 양이온보다 3차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하니까 작용기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Br을 공격하면은 이게 생성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작용기 반응이 고려가 되는 생성물의 구조예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커요.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이 5가지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만들어질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가 브로마이드로 바뀌니까 앞에는 메틸기였잖아. 메틸기였어요. 똑같은 구조야.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 메틸 지원기가 뭐로만 바뀐 거야? 브로마이드로 바뀐 거야. 그랬더니 이 두 화합물만 만들어졌다. 두 화합물만. 두 화합물만 딱 만들어졌다는 거야. 왜?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보세요. 반응은 똑같아요. 우선 이쪽 편에서 뭘 공격하는 게 여기 파이그램 파이 전자가 HBr을 공격해요. 공격해. 자,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적으로 여기에 수소가 붙고 이쪽 편으로 양이온이 생성된 화합물만 거의 선택적으로 얻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중간체로 만들어진 게 요거야. 여기로 수소가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브로마이드죠.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져. 요게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당연히 스텝 1이니까 문제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Br-, 여기서 이탈된 Br-가 여기로 공격해야 되는데, 얘도 속도 차이거든. Br-가 얘를 공격하는 것보다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브로마이드는 뭘 갖고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원자는 친핵성도가 꽤 크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p오르비탈을 얘가 먼저 공격해버리는 거야. 얘가 뭐야? 이웃기 작용 효과. 이웃기잖아. 여기에 이웃한 치환기잖아. 그게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기 작용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네이버링 그룹 패티페이션. 자, 근데 p오르비탈이 지금 얘가 브로마이드가 앞으로 서 있지요. 이렇게 앞으로 서 있잖아. 그럼 p오르비탈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겠지. 그러면 얘가 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p오르비탈 로브,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p오르비탈 로브 둘 중에 뭐를 공격하기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앞쪽 편을 공격하기가 유리하겠지.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가 뒤로 공격하려면 뒤로 한번 꺾어져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앞쪽 편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플러스가 되고 얘가 수소가 되고 요런 중간체가 만들어져. 요런 중간체가 만들어져. 이게 가장 핵심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혹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과 이거, 얘는 고리 형태니까 고리 스트레인이 생기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왜 가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고리 스트레인이 생기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브로마이드라는 원자 자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결합 길이가 길어서 고리 스트레인이 아주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 이유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여기 탄소가 지금 뭐가 깨져 있죠? 탄소 양이온인데 옥텟 규칙이 깨져 있죠. 얘는 브로마이드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쌍이 두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편의 구조는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안정해요. 훨씬 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공격하는 거야? 이제 비하면서 공격하는 거지. 비하면스가 전자쌍을 가지고 얘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여기 탄소를 공격하는 거야. 탄소를 공격하고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Bi-가 전자쌍을 가지고 여기 탄소를 공격하고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 그쵸? 여기를 공격하고 뒤로. 그러면 얘는 SN2 타입이거든. 여기 탄소를 공격하는 거니까 얘는 SN2 반응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SN2 반응이야. SN2 반응. 그러면 어디로 공격하는 거야? 백사이드 어택, 반대쪽 로브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니까 얘는 어디서 공격하는 거야? 뒤쪽에서. 얘도 뒤쪽에서. 뒤쪽에서 공격하는 거에 대한 결합은 대시를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화합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빨간색으로 공격했을 때, 그럼 브로마이드가 여기서 뒤쪽으로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앞쪽으로. 오케이? 요거 화합물과 그 다음 요 경우는 얘가 뒤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고 얘가 결합 끊어지면서 앞쪽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화합물은 무슨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죠? 거울상 이성결제 관계에 있는 화합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겹쳐지지 않아요. 거울상 이성결제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된다. 자, 그 내용 이제 요게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두셔야 되고, 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응 생성물의 구조를 입체 화학을 포함하여 모두 그리고 각 화합물 간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알케노 화합물에 HBr이 첨가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으로 첨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위치적인 거는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의 특이성이 있는데 입체적인 특이성은 없죠. 자, 그리고 수소가 붙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가 수소가 붙는 위치가 되고 브로마이드가 여기 가서 붙죠.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따르면. 근데 여기에 지금 수소가 하나가 결합되어 있고 이 수소 원자가 결합이 되면은 CH2 탄소가 되잖아요. 여기는 카이랄리티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입체적인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여기 부분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됐을 때 브로마이드가 앞쪽 편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이 화합물이 평면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뒤쪽에서 접근을 하는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같은 비율로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럼 두 가지 형태 화합물은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화합물은
여기 부분에서 다이메틸기고 수소는 이쪽에서 붙었어요.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가 앞쪽에서 접근을 한다. 그럼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메틸기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이것과 더불어서 반대쪽에 접근을 하는 거. 이번에 브로마이드가 뒤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합이 브로마이드가 이쪽 편으로, 그 다음에 메틸기가 앞으로 그려지는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두 화합물은 몇 퍼센트? 50%와 50%의 동일한 비율로 얻어지게 되고요. 여기가 카이라탄소잖아요. 하나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하고 이게 이제 알폼과 에스폼인 상태가 동일한 비율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적 관계에 있는 혼합물이 동일한 비율로 섞여 있는 라스미 혼합물, 로세메이트 형태 혼합물이 얻어지게 된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B번은 지금 HCl이 첨가가 된다. 그러면 수소가 일로 가서 붙을 거고, 그렇죠? 클로라이드가 이쪽에 가서 붙을 거예요. 위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는 앞쪽 편과 마찬가지로 CH2 탄소가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형태 화합물은 이런 형태 화합물이 되겠죠. 여기가 CH3기고 수소가 일로 붙고 클로라이드가 이쪽 편 탄소 양이온을 앞쪽 편에서 공격한다. 그러면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메틸기가 뒤로. 이런 형태 화합물 하나와 메틸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게 서로 이제 반대. 이번엔 클로라이드가 뒤쪽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 이게 클로라이드죠? 클로라이드가, 여기가 클로라이드. 그리고 메틸기가 이번에 이제 앞쪽에 존재하는 형태. 이 두 가지 형태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고, 자, 이 경우는 카이라탄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이라탄소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형태 혼합물이 얻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메틸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공간상 서로 반대쪽, 트랜스고, 여기는 이쪽에 메틸기와 이쪽에 메틸기가 같은 쪽이니까 시스죠. 그래서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아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형태 혼합물이고, 기아 이성질체는 가장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부분 입체 이성질체, 즉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에 있는 혼합물이 얻어진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HBr의 라디칼 첨가 반응이에요. 그냥 HX가 첨가되는 반응은 이제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칼을 경우에서, 라디칼 중간체를 경우에서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얘는 HX의 소스가 HBr만 가능해요. 왜 그런지는 뒤쪽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얘는 HBr만 가능해요. 과산화물, 페록사이드 존재해서 라디칼 반응을 통해서 알켄의 안티마르코프니코프 배양으로 HBr이 첨가되는 반응.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으로 HX가 첨가되는 반응, 그거에 정확히 반대쪽에 원자가 결합되는 거죠. 치환이 더 많이 되는 탄소 쪽으로 수소가,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근데 얘는 HBr을 이용하는데 HBr만 처리하면 안 되겠지. 그럼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으로 얻어지니까 뭐가 필요해? ROOR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뭐야? 과산화물, 페록사이드가 필요해요. 자, 얘는 라디칼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개시, 전파, 종결 단계를 통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개시 단계는 뭐냐면 과산화물로부터 두 분자의 알코옥시 라디칼이 생성이 되고, 이게 HBr과 반응해서 브롬 라디칼이 생성이 돼요. 브롬 라디칼이 개시제 라디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시제 라디칼. 저게 반응 기질과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산화물로부터 알코옥시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그게 먼저 뭐와 반응해? HBr과 먼저 반응해. 알켄이 HBr과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성된 알코올식 라디칼이 HBr과 먼저 반응을 해서 실제 알켄과 반응하는 화학종이 뭐가 된다는 거야? 브롬 라디칼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브롬 라디칼이 알켄과 반응해서 탄소 라디칼 중간체를 생성하고, 그게 다시 뭘 반응해? HBr과 반응해. 요게 전파 1단계. 얘가 전파 2단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결 단계는 뭐지? 대부분 브롬 라디칼 분자끼리 반응해서 BR2를 생성함으로써 종결이 되나, 탄소 라디칼 분자와 브롬 라디칼이 반응해서 첨가 생성물을 만들면서 종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전파 단계에 있는 라디칼 소스끼리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 점 써봐야겠죠. 자, 그럼 개시 과정부터. 첫 번째 개시 단계. 개시 단계 뭐였어? 앞쪽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어떻게 된다고? 균일 분해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두 분자 알코옥시 라디칼이 만들어져. 그쵸? 이게 만들어져. 이게 뭐와 반응해? HBr과 먼저 반응해. 라디칼이 HBr과 먼저 반응을 해.
자, 그래서 여기 산소 쪽이 수소 원자와 반응하기 위해서,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쓰고요. 여기 결합에 존재하고 있었던 전자 중에 하나가 수소 원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는 Br로.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건 아래쪽으로 쓸게요. 아래쪽으로. 이쪽에 이제 전파된 게 써야 되니까. 그러면 ROH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화학중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Br 라디칼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개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개시제 라디칼, 실제 반응 기제과 반응하는 화학중이 얘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개시 단계. 그다음에 전파 단계. 전파 단계. 전파 1단계부터 볼까요? 전파 1단계는 뭐야? 알켄이 반응하는 거지. 알켄과 이 반응 기질, 알켄이 반응 기질이니까 반응 기질인 알켄과 얘가 반응하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Br 라디칼이 반응에 참여하는데, 자, 얘도 중간체, 탄소 라디칼 중간체가 얘는 만들어지거든요. 그 라디칼 중간체가 안정하게끔 생성되는 쪽으로. 왜? 얘가 공격할 수 있는 위치도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편의 결합이 형성이 되면 라디칼이 일로 갈 거고, 이쪽 편의 결합이 형성되면 라디칼이 일로 오겠지. 파이 결합이 끊어진 상태에서. 근데 탄소 라디칼도 탄소 양이온과 마찬가지로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원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쪽에 라디칼이 존재할수록 안정해요. 그래서 브롬 라디칼이 어디로 공격한다는 게? 여기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이 결합에 존재하고 있었던 파이 전자 하나는 이쪽 편에 결합을 형성하겠죠. 탄소와 브로마이드 사이.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쪽 탄소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요게 전파 1단계야. 기질과 개시 라디칼이 반응하는 단계.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쪽 편에서 원래 CH 결합은 하나 존재했잖아. CH 결합은 하나. 수소가 있었는데 뭐가 생성된 거야? 브로마이드 결합이 탄소 원자와 브로마이드 사이 결합이 생성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메틸기가 존재하는 거고 라디칼이 일로 생성되는 거죠. 얘가 전파 1단계. 되게 전파 1단계예요. 그 다음 전파 2단계는 반응 기질 쪽에 생성된 라디칼이 다시 뭐와 반응해? HBr가 반응해. 그러면서 다시 저 개시 라디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왜? 지금 수소가 죄송해요. 브로마이드가 붙었잖아. 근데 우리가 사용한 거는 HBr, H와 Br을 도입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원자는 뭐야? 수소 원자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쪽에 Br이 먼저 도입이 되고, 얘는 Br이 먼저 도입이 되는 거야. 수소가 먼저 도입이 되는 게 아니라 Br이. 그 다음 여기에 라디칼이잖아요. 얘가 뭐와 반응하는 거야? HBr과 반응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원래 Br이 결합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여기 메틸기가 존재하고 수소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붙은 거예요? 수소 원자와 브로마이드가 붙었네. 치환이 더 많이 되는 탄소 쪽으로 수소 원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생성물은 뭐다? 안티 마라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른 생성물이다.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 Br 라디칼이. 얘는 다시 어디로 가? 일로 가겠지. 다시 반응 기질과 반응하는 거죠. 계속 전파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종결 과정은 라디칼끼리 반응하는 거잖아. 얘와 얘가 반응할 가능성이 제일 큰데 Br2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Br2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얘와 얘가 반응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제 전파 과정에 존재하는 라디칼 화학종이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라디칼 성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결 단계니까. 그거는 따로 그리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개시 과정, 전파 과정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서도 어쨌든 탄소 라디칼의 안정도가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위치적인 거를 결정하는 더 안정한 탄소 라디칼이 생성되는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HBr 첨가 반응과 반대 배양, 안티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을 가진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요. 중간체로 생성되는 탄소 라디칼의 안정도가 배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입체 선택성 역시 없어요. 역시 없지. 자, 중간체는 다르죠. HX가 첨가됐던 것과 중간체는 다른데, 중간체의 성격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처음에 알켄이라는 화학종이 Br 라디칼과 반응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 Br 라디칼이
알케인이라고 하는 평면의 화합물에서 위쪽 편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 편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확률 50대 50으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반응을 통해서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졌잖아. 탄소 라디칼도 뭐가 존재하는 거야? p오비탈이 존재하잖아. 물론 이 경우엔 p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존재하지만, 그러면 그 p오비탈, 전자가 존재하는 p오비탈이 그 다음에 HBr을 공격하게 되는데 HBr도 위쪽 편과 아래쪽 편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택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인 해석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체 구조는 다르지만 HX가 첨가됐던 것과 결과적인 해석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탄소 라디칼은 sp2로 혼성화되어 있고 홀전자는 p오비탈이 존재하는데 HBr과 반응 시에 평면의 위아래면에서 모두 다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선택성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HBr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HBr을 사용하는 경우가 효과적이다. HCl이나 HI를 사용하는 첨가 반응, HF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 HF는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고, HCl이랑 HI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HCl이나 HI를 이용한 첨가 반응에서는 전파 단계 중 하나가 상당히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니까 이게 실제로는 델타 H 제로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델타 G 값이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0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값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델타 G0 값을 델타 H0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봐요. 그럼 델타 H0 값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게 흡열 반응이다. 그럼 델타 H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 말인 즉슨 이 식에 따르면 델타 G0 값도 0보다 클 가능성이 큰 거고 실제 크고요. 그러면 이거는 반응의 자발성이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이 우세한 거야? 생성물에서 반응물 쪽이 우세한 거야? 얘는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 쪽으로 진행되는 게 우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 쪽으로 변화가 되기가 어려운 거지. 이런 과정에서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쇄 반응 메커니즘을 반복하기가 어렵다. 자, 개시 과정은 뭐 따지 잘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로젠 라디칼이 생성된 과정에서 이 경우는 이제 끊어지는 결합이랑 생성되는 결합 이거 에너지 값을 가지고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HBr과 HI는 발열 반응이고 HCl은 흡열 반응이래. 근데 뭐 개시 단계는 어쨌든 할로젠 라디칼만 만들어지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반응 기질이 참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건 여기죠. 전파 1단계. 할로젠 라디칼이 알켄과 반응하는 단계에서 Br 라디칼과 Cl 라디칼. Br 라디칼과 Cl 라디칼은 HBr, HCl이 관여된 거죠. 그럼 얘는 발열 반응으로 진행이 되니까 반응이 계속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정반응이 우세한 쪽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열 반응.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거에 따르면 자발성이 역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더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 HI는 여기서 탈락이죠. 그 다음에 전파 2단계 보시면 HBr과 HI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데 HI는 여기서 탈락됐어. 전파 1단계에서 탈락됐어. 그럼 얘는 어차피 고려 대상이 아니고 여기 HCl을 보니까 이번엔 HCl이 흡열 반응이네. 그럼 얘도 탈락. 가능한 게 뭐밖에 없어. HBr만 개시 전파 1단계, 2단계 다 발열 반응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HBr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요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알켄을 1번 오직 HBr과 반응시킬 때 2번은 이제 과산화물의 존재에서 HBr과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HBr이 첨가되는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 조건과 두 번째 반응 조건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H와 Br이 결합되는 탄소 원자, 이중결합에 형성하고 있었던 탄소 원자에 H와 Br이 붙는 위치가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1번은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고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가 붙는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의 생성물이고 2번은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죠.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가 붙고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붙은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A번은 지금 구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이렇게 되고 말단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HBr만 첨가를 했다. 그럼 말단에 수소 혼자가 붙고 중심 탄소 쪽으로 안쪽변 탄소 쪽으로 양이온이 생성되고 Br이 공격을 하는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가 붙고 브로마이드가 1로 붙은 형태의 화합물 여기 얻어지게 되고요. 자, HBr을 처리해 줬는데 과산화물 처리해 주게 되면은 이거로부터 제일 먼저 생성되는 게 뭐였어요? Br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 그 Br 라디칼이 말단의 탄소를 공격하고 중심 탄소 쪽, 안쪽변 탄소 쪽으로 탄소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게 수소를 공격하기 때문에 안티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른 생성물. 자, 이쪽 편으로 브로마이드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B번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가장 많은 예로 들었던 화합물 구조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 조건이다. 그러면 브로마이드가 어디로 붙어요? 브로마이드가 이쪽 변 탄소 쪽으로 붙죠. 수소가 여기 탄소로 가서 붙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쪽에 메틸기와 브로마이드가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이고, 두 번째 반응 조건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브로마이드가 어디 가서 붙죠? 브로마이드가 여기 가서 붙으면서 탄소 라디칼이 이쪽 편으로. 결론적으로는 둘 다 더 안정한 중간체가 생성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처음에 결합이 되는 원자가 다른 거죠. 여기는 브로마이드, 그다음에 이쪽 편으로 메틸기다. 그래서 A번과 B번의 각각의 화합물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